입니다. 자,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 폭등,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두 개 빼고 일단 열 몇 가지가 다 상승하면서 오늘은 제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원색적이고 원론적으로 아주 촌스럽게 지어봤습니다. 제목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도 쫄지 말자라는 식으로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었고, 이 제도권 증시노트가 이제 따로 캡처를 해서 이제 또, 돌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준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잡아 놓은 덕분에, 저도 이거를 지난주에 썼는데, 따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을 한번 미리 큰 틀을 잡아놓고 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요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이 폭등하고 주말 동안에 폭등하고 유럽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일본도 나쁘지 않았지만 한국만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되게 겁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2020을 터치하면서 2020에서 미국하고 저기 다 올랐는데 유럽이랑 한국이 다시 2020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면서 이제 제 또 베팅을 했죠. 기대 언덕이 있으니까 일단 혹시나 단기적으로 빠지면 과감하게 담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다시 2020을 지켜냈고 바꾸지 않았어요. 이 내용도. 오늘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7일 전후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5분에 속보로 나오면서 7.7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치 중에 제일 높은 게 7.5조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평균치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는 높지 못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모든 컨센서스가 7.5조 수준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 예상보다도 더 좋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7.5였지만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 고평가된 7.7조로 나오면서 삼성전자까지도 오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올라야죠, 당연히. 0.2조지만 결과적으로 2천억이잖아요. 영업이익 2천억입니다. 그래서 숫자로서도 주가에 반영되고 여러모로 오늘 대장 노릇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뀐 내용은 별로 없는데 한 번 더 이제 임박해 왔기 때문에 뒤에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0날과 11일 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우리는 스몰 딜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작은 협상 정도.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고 참. 그리고 제가 요 1부 때는 이제 간단한 추천 종목과 그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2부 때 이제 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사실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종목만 보는 것도 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1부와 2부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어저께 빠지는 와중에도 다행히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이 맛에 또 주식하는 거잖아요. 좀 무서울 때 담는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연기금 대규모 매수가 버텨주는 모습 이것도 바꾸고 싶은데 오늘도 1300억 넘게 또 연기금이 받쳐주면서 대형주를 또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지속했습니다. 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연기금 대규모 매수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을 18% 역대급 비중을 국내 주식의 포트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연기금이 작년 2018년 동안 대형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13%인가 아무튼 엄청 안 좋은 성과를 냈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구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지금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로 간다는 포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포트.
그리고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한국만 아직 못 올랐다라는 부분이 어저께 요 이제 뒷받침이었고, 바이오즈 폭등세에 일단 담아보자. 무섭지만 담아보자라는 게 또 어제 방송의 주 핵심이었어요. 자, 글로벌로 넘어가 보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아주 큰 이벤트가 있을 거고, 14일, 15일, 17일, 18일까지 줄줄이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일일비 하지 말고 혹시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가져가보자 라는 게 일단 큰 틀입니다.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 결렬됐던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러면서도 장이 안 빠졌다라는 거에 포인트, 나중에 협상이 잘 된다면, 뭐 영원히 안 볼 건 아니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또 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해져 있을 때 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좋게만 본다면 시장 이벤트가 많아서 어쨌든 우리는 이 변동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빠지더라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2100까지는 일단 지켜보셔야 되고, 2100이 된다면 또 추후에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편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놓고 나면 그동안 빠져있는 종목을 골라 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매크로적인 투자를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종목 하나에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큰 시장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뷰가 있어야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기관 투자법이다 라고 포장시키고 싶습니다. 실적 시즌에 일단 신호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들 중에서 이 실적 관련된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방송이 또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은 이벤트가 많은 그런 한 달이다. 자, 아무래도 이게 계속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지치지 마시고, 협상이 타결과 결렬, 그리고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언급, 그 다음에 실제 관세를 바로 때리는 이 실제 관세 부과 중에서 결과적으로 그 10월 11일 뉴스 나온 이후에 모두 하락이었지만 3번만 하락폭이 적었던, 상승했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 관세 부과의 언급 이외에는 사실은 단기적인 고점 부근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를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 부과의 그 폭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또 예측하는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오늘 또 트럼프가 또 이 특유의 협상 카드를 꺼냈어요. 지금 미국 언론도 그렇고 중국 언론도 그렇고 작은 협상의 어떤 그런 작은 협상의 창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빅딜이어야 한다. 저 발음이 너무 셌죠. 죄송합니다. 빅딜을 선호한다 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작은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좀 내용을 보면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보다는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오늘 인터뷰한 내용도 중국과 부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협의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나는 크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약간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조금 빠지고 있고 약간은 또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지만 사실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압박 수위가 높아지거나 협상 결렬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특유의 이 트럼프의 협상력이 있죠.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낮춰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지금 모든 시장이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이 트럼프가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판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트럼프는 좋은 친구다, 시진핑은 좋은 친구다, 앞으로도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 한두 마디에 또 반응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이밍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빠르빠르
빨리빨리 대응하시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요 전에 청산하셔서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키는 것도 투자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이제 중국 협상 대표단을 맞이할 것이고 주제는 중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할 거예요. 미국으로. 지식재산권 문제, 서비스 문제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있고 농업 협의 이행 문제. 이 기존에 알려진 거 외에 일단 관세 문제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반에 중국 경제의 전반에 관여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협상 결렬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기존과는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클로징이 없을 경우에 이제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트럼프의 협상력 그리고 앞으로 페드의 금리 인하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의 금리 인하의 카드가 상대적으로 폭락 이후에 시장을 받쳐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수혜 업종, 기본적으로 중국발 관련된 이 재료 업종 형체가 있는 이런 거 외에도 뒤에 앞에 보셨다시피 또 협상이 잘 된다면 이제 무역 쪽도 서비스 업종도 괜찮다고 보여지면 서비스 업종도 괜찮다고 보면 여러 가지 살 종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담았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이틀 연속 올라서 오늘 또 조금 올라줬어요. 현대차를 또 말씀드렸다. 18년, 19년에 관세 부과를 실제로 언급했을 때 보합세에 나왔던 거 말고는 전부 다 하락했던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미국 주식을 일단 큰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9시가 조금 덜 된 시간이라서 지금 뭐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분위기상은 조금 차분한 좀 기대감을 낮추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요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7시부터 지표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눈에 띌만한 지표도 없고 뭐 레드북, PPI 그런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같습니다. 핵심 생산자 가격.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은 없어요. 시장이 뭐 큰 이벤트 없이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고 나스닥도 비슷한 수준으로 눈치 보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느낌상. 상대적으로 유럽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뭐 거의 1%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폭이 컸었는데 굳이 원인을 꼽자면 이 독일의 산업 생산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쪽이나 협상 쪽에 앞으로 향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회의감 이런 게 나올까봐 시장은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문제인 거죠. 이렇게 통화로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있는 대형 국가들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 부양책을 안 할까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사실 뭐 1% 빠진 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석하기는 오바지만 어쨌든 독일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본도 뭐 큰 변화 없이 마무리를 했고 달러도 눈치를 보고 있는 큰 이벤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상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에서 하락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오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지금 달러가 빠진 게 얼만데요. 여기서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었는데 사실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던 게 신기한 거죠. 어제는 심지어 오르고 오늘 다행히 이제 달러 인덱스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주일 만에 중국 증시가 올랐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중국도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대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이었다고 보여지죠. 야간 선물도 뭐 거의 지금 뭐 1포인트 빠졌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보합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가장 정말 어저께 사실은 제가 그 상승을 얘기하고 나서도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밤사이 미국 주식이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0.5% 넘게 빠지면서 이게 또 괜히 또 괜한 소리를 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오늘 시작부터 분위기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200일선, 200일선,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 상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요 밑에 빠지면서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사태는 막았습니다. 빠지면 아비규환이에요. 빠지면은 정신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요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데 다행히도 딱 버텨주면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46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잡아줬다. 주봉상으로도 요 아주 어저께 보여드렸던 주봉상에 딱 걸치면서 중요 지지선들은 다 지켜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캡처를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보시려면 조금 더 내려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도 어저께 또 하나 오버했던 게 코스닥을 보자 했는데 아침에 또 삼성전자 나오면서 이게 또 코스피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또 과감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지금 요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나 또 상황을 좀 본다면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바이오 시총 상위에 지금 바이오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 힘이 워낙 센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단타가 역시 유효했다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 대형주, 연기금도 연기금인데 외국인이 달러 환율 하락에 환전해서 지금 뭐 코스닥을 사진 않을 거고 다행히 대형주 쪽에 수급이 몰릴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시총 상위에 정말 다행인 건 삼성 SDI를 추천드렸고 삼성전기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외면할 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되게 기쁜 하루였습니다. 방송 봐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랑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형주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대형주 쪽에 수급이 몰려 있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을 유인해야 되는 유인책이 사실 중형주나 이런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다. 좀 덜 오른 대형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컨센서스의 상단으로 나오면서 일단 다행히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리딩해주는 모습이었고 하이닉스는 빠질까 오를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큰 지금 뭐 의미를 두기에는 애매한 숫자다 보여집니다. 자, 이거 현대차도 보니까 들고 계신 분이 몇몇 보이세요. 지금 댓글 다신 분들도 보면은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묻지마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일선에서 아주 200일선과 120일선에서 아주 신뢰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200일선, 오르더라도 지지선, 빠지더라도 지지선. 일단은 12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요 강한 지지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우량주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주 안 사면 언제 사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어저께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 못 올랐던 게 네이버 0.3% 오늘 올랐는데 뭐 좀 미미하죠. 그래도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시총 상위 중에 못 오른 시총 7조짜리 셀트리온도 오늘 거의 이제 120선 발음이 121선 이제 거의 또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특징적인 거 이제 바이오는 늘 빠질 때 이렇게 기회가 있다. 늘 더 거래량 동반하면서 폭락할 때 올랐던 부분, 거래량 동반하면서 폭락할 때 올랐던 부분. 이제 그렇지만 시장이 모두 이렇게 바라볼 때 120선을 못 보면은 또 여기서 한번 당할 수가 있겠죠. 거의 고점 부근에 왔습니다. 18만 원이면 우리가 옛날에 삼던 그 지지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좋은 종목들은 다시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고점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의약품 쪽도 차트 보시면 이제 어쨌든 시총 상위 대형주가 끌어왔다고 하더라도 차트상으로는 의약품 전반적인 고점 부근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손바뀜이라는 표현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이 이제 다 개인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늘 이럴 때는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오늘 5분 내로 저는 단타 5분 내로 끝내고 나와서 빠지길래 잘 됐다 싶었는데 또 엄청 오르다가 빠졌다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못 파셨던 분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겨 두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업종은요. 차트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뭐 뒤늦게 나온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사실 뭐 무의미하죠.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일단 눈에 보이는 요 부분 그리고 늘 당했던 우리가 심리적으로 폭등할 것 같은 요때 당했던 그런 경험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힐트린 헬스케어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에요. 지금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200에서는 뚫기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거의 1년 넘게 그렇게 많은 시장에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했던 건데 지금 좀 위험해 보이고 HLB도 오늘 난리도 아니었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던데 빠지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99% 손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했어야 된다. 2분, 5분 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다 그 장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HLB 혹시나 들어가셨던 분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수급적인 측면이지 갑자기 펀더멘탈이 새롭게 튀어나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주요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차트에 이제 위로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이 저항선이 괜히 저항선이 아니에요. 괜히 또 다행히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서 120선에 왔다면은 지지선이 되겠지만 또 여기서는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다면은 보유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건 본인이 판단에 따라서 안전하게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희대의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오른 건가요? 11만원에 추천드려서 17만원까지 올랐으면 거의 한 더블은 아니더라도 한 80% 수익 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만원에 다 팔고 나왔어요. 15만원 아니 14만원에 팔면서 이제 고점 부근이니까 조심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이건 뭐 보란듯이 이틀 더 올라버렸어요. 3일 더 올라버렸어요. 이 첫날에 판 것 같습니다.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은 분명히 없는 회사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흐름을 탔어요. 그래서 단타로는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뭐 뒤에서는 그 제가 판 이후에는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일단 추천주 몇몇 종목들과 시장 정리를 대충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수급들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1부만 해도 거의 20분이 넘어가는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